네, 안녕하세요. 푸른자동차 과학연구소의 장검입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생활을 위해 제가 지금부터 자동차 검사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한 번에 합격하기, 이번 시간은 전조등 편입니다. 최근 들어 멋있고 기능적인 지능형 전조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전조등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이 바꾼 전조등이 자동차 검사에서 어떤 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관리법에는 전조등의 점등 상태와 등광색, 설치 상태, 그리고 임의 변경 사항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 관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조등 검사는 자동차 종합검사의 네 번째 절차입니다. 전조등 검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조등 측정기를 사용해서 광도와 광축을 측정합니다. 전조등은 2등식과 4등식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값이 있지만 대부분 일정 광도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15,000 칸델라 이상으로 측정해준다면 대부분 합격입니다. 광도 때문에 부적합을 줘서 수리해오라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측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시면 좌측 전조등 좌우에서 우측이 43.6cm가 측정되었습니다. 물론 조정을 통해 합격이 가능하지만 이 상태로는 부적합입니다. 광축의 기준은 1m 거리에서 양쪽 전조등은 위로 10cm, 아래로 30cm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좌측 전조등은 좌측으로 10cm, 우측으로 30cm, 우측 전조등은 좌측으로 30cm, 우측으로 30cm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좌측 전조등이 좌측으로 10cm인 이유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게 하려는 이유겠죠. 그래서 2부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부 불합격은 기계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조등 조정 나사를 조정할 수 있지만 조절 나사나 반사경이 파손된 경우는 수리를 해야 합니다. 전조등은 유관으로 작동 상태를 검사합니다. 이때 스위치 불량으로 전조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조등의 변경사항은 제작사에서 제공한 외관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처럼 차량 외관도에 전조등의 재원과 모양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조등의 정상적인 설치 상태와 불법적인 변경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조등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변경 없는 순정 상태에서의 부적합은 전조등의 설치 및 파손, 점등 상태입니다. 전조등이 깨지거나 점등이 되지 않으면 부적합이고 습기와 황변 같은 오염은 시정 권고 사항입니다. 전조등의 점등 상태는 양쪽 모두 켜지지 않는 경우, 한쪽만 켜지지 않는 경우 모두 부적합 대상입니다. 광도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 않을 때, 광축은 빛이 비추는 각도가 너무 클 때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광도나 광축은 측정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부적합을 주진 않고 가까이에서 측정하거나 조정을 해서 맞춰줍니다. 다음으로 전조등 임의 변경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튜닝샵에서 전구를 구입해서 교환하고 전조등도 바꿉니다. 그런데 전구를 잘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다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불법 개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를 합니다. 전조등 불법 개조나 잘못된 교환으로 인해 심지어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변경이 부적합이며 불법 개조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엔젤아이와 같은 개조는 무조건 부적합입니다. 원칙적으로 등화장치는 구조 변경 사안이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때 재원으로 정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LED 전구를 나중에 장착하는 것 역시 부적합입니다. 등화장치 변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조 시에 배선이 훼손되기 때문에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구만 교체했을 경우도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증되지 않은 전구입니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했어도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부적합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구에 E1 마크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전구를 구매할 때 E1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모 전력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승인된 전구의 소모 전력은 55W입니다. 전구의 밝기가 더 큰 85W 이상 전구는 인증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전조등 전력 기준을 초과하는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LED 전구입니다. LED 전구 역시 부적합 사항입니다. LED 전구는 차량을 구매할 때 선택하는 사양 외에 LED 전구 사양이 없는 차량에 LED 전구로 교환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LED 전구는 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E1 마크가 있는 제품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검사장에서는 제원도와 다른 전조등 색으로 판단될 경우 탈거를 해서 확인합니다. 이번엔 HID 전구입니다. HID 전조등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설치가 된 정품이라면 자동차 검사를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전조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토 레벨링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자동 광축 조절 장치는 오토 레벨링 센서와 차고 센서가 함께 설치되어야 합니다. 헤드램프 오토 레벨링 장치는 자동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상대편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헤드램프의 위치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모든 장치를 설치했다면 구조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자동차 검사에서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자동차 검사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이번엔 조금 특이한 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연식 변경과 페이스리프트 형식으로 출시되어 전조등의 구성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구형 차량에 신형 전조등을 설치할 때에도 부적합 사항입니다. 원래 장착된 부품이 아니라 이미 변경된 전조등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조등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전조등이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인증된 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조등을 바꾸고 싶다면 국토부의 구조 변경 승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HID 전조등으로 구조 변경할 때는 오토 레벨링 센서 그리고 차고 센서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푸른 자동차를 검색해 주십시오. 댓글도 달아주시면 답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